반갑습니다. MBC의 김진만 PD라고 합니다. 추운데 여기까지 와주신 거 대단하네요. 자의로우신 건가요? 네. 더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환경이라는 거, 통섭, 요즘에 인문학, SNS처럼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화두고요. 환경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하고 또 앞으로의 또 미래도 걸려 있는 문제고요. 많은 관심 가지면 좋은 길이 있으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좋아하십니까? 네. 지난 5년 가까이 2007년부터죠. 눈물 시리즈라는 거를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후온난화라는 거죠. 기후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상기후를 만들어냅니다. 기온이 1도 올라가면요. 쌀 생산량이 10%씩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먹을 거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인류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해안 지역은 온난화가 발생하면 결국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북극의 페테르만이라는 빙하가 무너지면서 맨하튼만한 크기의 빙하입니다. 굉장히 많은 빙하들이 무너져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린랜드 쪽에 얼음만 사라져도요. 거의 4m 가까이 이게 오늘 올라간다고 하죠. 해수면이. 만약 남극까지 다 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그건 상상하기도 힘들죠. 목마른 땅, 아프리카는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10수년 사이 지독한 가뭄으로 수백만 마리의 가축과 야생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실 그렇게 풍요롭던 아프리카도 대부분 이제 사막으로 변화해 가고 있죠.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에 쫓고 쫓기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막화가 일어나면 가장 큰 문제는 마실 물입니다. 인간과 야생동물이 물을 사이에 두고 싸움을 벌입니다. 연막탄과 공포탄을 동원해 최대한 멀리 쫓아냅니다. 코끼리가 인간을 이길 수는 없죠. 결국 많은 코끼리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50도를 넘나드는 이상 고온 현상이 연일 계속되면서 마르지 않는다는 호수, 반제나마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중국과 몽고 국토의 거의 3분의 1도 지금 사막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물을 찾지 못해 죽어간 새끼 코끼리들. 코끼리들의 눈에는 한결같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북극의 얼음이 거의 이제 과거 30년 전에 비해 30-40% 이상 줄어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북극곰은 한 해에 한 40마리 정도의 바다사자를 먹어야지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다사자와 북극곰의 서식터가 되는 얼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많이 굶주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먹을 걸 사이에 두고 이제 북극곰끼리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 먹이 싸움에서 이제 배제된 녀석들은요, 결국 인간의 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와야 먹을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프리카의 코끼리와 마찬가지죠. 북극곰이 인간을 이길 수는 없고요. 결국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Behave or leave. Hey. Hey.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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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에는 엄청난 자원이 있죠. 마호가니 비싼 나무는 한 그루에 거의 100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싼 나무입니다. 석유와 금도 많고요. 푸른 밀림은 황금을 찾는 인간들에 의해 흉물스럽게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금을 캐기 위해서는 수은이 필요합니다. 수은이 강에 뿌려지면서 많은 이제 동식물들이 죽어가죠. 풍요로운 아마존에서 몇만 년을 살아온 생물들은 문명이 들어온 지 불과 100년 만에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녀석은 보뚜라고요. 돌고래입니다. 지금 화석으로 알려진 삐라루꾸 역시 아마존의 거의 상징이라 자취를 불리는 감춰가고 있습니다. 거대어 삐라루꾸. 아마존은 끊임없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한 날 불타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아마존 장군은 매일 불이 타고요. 이 불탄 자리는 거대한 목장과 농장들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지금 콩과 소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비옥한 아마존이라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 추세면 20년 안에 아마존의 40%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네, 그 기후 변화라는 게 결국에 왜 일어날까요? 뭐 결국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활동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사실 욕심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요.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거, 더 빠른 거를 선호하면서 늘 휴대폰을 바꾸고요. 더 큰 집, 더 빠른 자동차를 필요로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지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환경 문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서 고민했던 게 결국에 욕심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존 부족 거의 95% 이상은 다 문명이 들어간 부족입니다. 이들도 다 행복해지려고 문명을 받아들였죠. 활과 화살 대신에 총을 쓰면, 그리고 카누보다 모터보트를 타면 더 많은 사냥감을 잡고요. 훨씬 더 부족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족민들은 문명을 보면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그 결과 지금 과연 그들이 이렇게 행복해졌을까? 오히려 많은 부족들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Mau ke mana tuh? 사실 조회족이라는 부족은 맨 마지막에 찍은 부족입니다. 나머지 문명이 들어간 8개의 부족을 촬영하면서 굉장히 아마존에 희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고통받는 모습에 또 같이 마음 아프기도 했지만 조회족을 또 촬영을 하면서 희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조회족이라고 원래는 촬영이 금지된 부족인데 한 7, 8년에 한 번 브라질 정부가 허락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족민이 오케이를 해줘야 되고요. 그 부족을 보면서 느낀 거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를 느꼈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다른 아마존의 부족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 부족은 겪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림 보여주시죠. 1987년도에 지나가는 비행기에 활을 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졌고요. 근데 대부분의 부족민은요, 그 존재가 발견되면 브라질 정부가 선물을 줍니다. 문명을. 그럼 다 받아들여요. 너무나 매력적이거든요, 문명이. 놀라운 거는 조회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원시 부족이라 해서 막 되게 무섭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친근해요. 한 17 정도 됐을 텐데 단지 내일 모레 40인데 인간은 필요하면 어디든 갑니다. 돈이 된다면 고무를 캐서 돈이 된다면 아마존도 들어가고요. 또 지금은 또 어디까지 욕심을 내고 있나요? 남극까지 욕심을 내고 있죠.
이 남극 온난화라는 게 얼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개발에 있어서는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그 남극 대륙에 많은 자원들을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많은 나라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지 주변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자원이 있으니까요. 아르헨티나는 15개의 기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저마다 기지를 많이 지으려고 노력하죠. 지금은 중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지를 굉장히 빨리 지어대고 있죠. 포경 선원들이 식용으로 데려온 북극의 술록이 해표와 펭귄 사이를 거닐고 녹슨 폐허에는 쥐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펭귄들도 피해자입니다. 턱근이 펭귄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인간 세계로부터 전염된 조류 독감 때문입니다. 남극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수상한 징후들. 웨델 해표의 떼죽음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극의 주인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얼음 대륙의 보호 속에 살아온 동물들은 변화하는 환경이 낯설기만 합니다. 인간은 남극의 도전자일까? 침입자일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녹아내리는 빙하는 대재앙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느낀 거는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결국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욕심을 조금 버리고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먼저 미국보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걸 하냐고 아주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돈도 들고 귀찮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실 대한민국의 그 종이 재생률은 70%, 80%에 가까워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죠. 귀찮고 불편하지만 이거를 감수할 수 있다면 분명히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큐멘터리가 이럴 때 사실 큰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정보라는 것도 여러 명이 같이 공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환경 같은 정보, 소비자 정보 같은 것들은 여럿이 함께 같이 공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요. 그 생각으로 서로 연대를 한다면 분명히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